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송주환이라고요. 둘째고요. 홈스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니까 홈스쿨은 사실 누나 같은 경우는 중학교 졸업 이후 바로 하고 그 다음 해 제가 중학교를 또 한 졸업을 한 이후 홈스쿨을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는 휴학한 상태이고 잠시 직장을 다니다가 이번 달에 그만두고 다시 복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주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몇 넷째고요. 지금 중학교를 다니다가 3학기를 다니다가 지금 퇴학을 해가지고 홈스쿨을 지금 하고 지금 고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이제 홈스쿨이라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다 있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주연이도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홈스쿨을 하시면서 좀 얻었던 제일 큰 것이 무엇인지 혹시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홈스쿨 처음에 이제 저는 맨 처음으로 첫째이기 때문에 맨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되게 이제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것은 학교를 안 가고 나의 이제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이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아닌 학교가 아닌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나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제공해줬다. 네. 혹시 그러면 주한이 오빠 같은 경우는 좀 홈스쿨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좀 되게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 작용을 그러니까 이제 은비 언니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좀 다른 측면으로도 더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홈스쿨이 내 지금 인생에 대한 작용. 그렇죠. 많은 영향을 끼치죠, 당연히. 학교를 안 가는 것 자체가 자기 다른 또래들하고 달리 어떻게 보자면 좀 다른 방향으로 교육을 받고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당연히 잘하는데 특히 청소년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개인적으로는 뭐 홈스쿨도 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학교를 안 가는 그 과정에서는 스스로 어떻게 자기만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기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게 주는 것 같고요. 줬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단점으로 봐서는 이렇게 좀 어떻게 봐서 좀 심리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조금 약간 외로움을 주기도 했는데 하지만 크게 이걸 장단점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학교를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귀중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이제 홈스쿨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봐서는 외롭기도 했지만 그 장점들을 좀 다 승화시킬 수 있는 자란 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요. 네. 이제 주한이 오빠랑 은변이 같은 경우 이제 홈스쿨을 이제 하고 대학 생활을 이제 접어들고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주연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홈스쿨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제 6학년 말에 다시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학교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1학년 때 짧게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부터 거의 이제 학교 생활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에 처음 다시 들어가서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들지 않았어요? 조금 들긴 했죠. 왜냐면 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내가 처음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 보는 거니까 그쪽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 딱 들어가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인맥 같은 거를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홈스쿨에서 힘들었다기보다는 이제 뭐 전학 갔을 때처럼 네.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네.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사귀는 부분에서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다. 네. 그게 홈스쿨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은 그 홈스쿨을 하게 되면 공교육을 받는 거랑 사상이 조금 다르게 되니까 애들이랑 좀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니지만 좀 제가 이렇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애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고 좀 그런 걸 좀 무시한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주연이랑? 그냥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제 생각을 이해를 못했다고 해야 하는데 주연이 생각이 어떻길래 이해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정확히 그렇게 말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제가 딱히 경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홈스쿨 하면서 영어를 많이 배웠는데 애들은 그리고 뭐 학교에서 성적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우수하게 나왔는데 애들은 제가 뭐 어떻게 그런 걸 하는지 그런 걸 이해를 좀 어떻게 보면은 홈스쿨을 통해서 받은 그런 혜택들을 가지고 아이들은 그 혜택들이 얘는 좀 잘난 척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네요. 네. 애들한테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래도 뭐 지금은 다시 홈스쿨 하면서 이제 다른 길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듣기로 하고 이제 은비 언니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 은비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홈스쿨을 하고 또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다시 학교라는 시스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는 학생이 아니라 이제 가르치는 입장 교육자로서 이제 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되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받던 그 공교육과 이제는 교육자로서 공교육에 다시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들이 어떤지 좀 같이 나눠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포괄적인 질문인데 간단히 얘기하기가 힘들겠네요. 이제 저는 중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부터 이제 홈스쿨을 하려고 이제 들게 됐죠.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를 다니게 됐고 중학교도 학교를 다녀서 대충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어떤 곳이며 어떻게 가르치는 곳이다라는 것은 이제 감을 잡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 전체적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 초등학교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는데 교사를 하면서 초등학교가 이런 곳이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배우는 것 같아요. 다시 그렇지만 처음에는 좀 적응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인 마냥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둘 다 보게 된 것 같아요. 홈스쿨이 어떻고 공교육이 어떻고 그러면서 둘 다 보게 되면서 이제 나에게 적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미래에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홈스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떠나서 교육이 정확히 어떤 것이냐 나의 아이에게 그리고 내가 그때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당신은 아이에게 홈스쿨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고 그때 상황에 봐서 우리 아이에게 하는 게 좋겠다 또는 그 주변 학교가 어떻다 그거를 알게 되면서 그냥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홈스쿨을 어떻게 보면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대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또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거든요. 그냥 옵션이 여러 가지가 생겨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볼 때 이 학생들이 받는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교육자로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이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공교육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여러 면에서는 공교육이 이제 아이들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좋고 그리고 이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동생들이 얘기했듯이 있는 것이 좋죠. 어릴 때는 이제 특히 이제 홈스쿨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해요. 홈스쿨을 하는 다른 가정과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굳이 홈스쿨 한다 해가지고 혼자 공부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사모리 스쿨 하는 것처럼 홈스쿨을 하며 다른 가정과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좋을 것 같다고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도 같이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 아이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교육으로서는 제가 못하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홈스쿨을 하게 된다면 엄마로서 직접적으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은비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한이 오빠 같은 경우도 이제 홈스쿨을 하면서 이제 힘든 것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이제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좀 힘들기도 했었고 좋은 부분도 있었을 텐데 주한이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나중에 아이들을 교육을 하게 된다면 이제 받으셨던 교육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만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이것은 내가 좀 다시 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다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길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좀 더 홈스쿨이라는 거 이렇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하실 건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홈스쿨이라고 이 홈스쿨하고 저 홈스쿨하고 같은 홈스쿨이 아니잖아요. 홈스쿨이라고 해서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가는 홈스쿨이라든지 이 가족에서 하는 홈스쿨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 질문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대답해 드리자면 나중에 제가 만약에 결혼하고 자식을 갖게 돼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한다. 그러니까 홈스쿨이라는 것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홈스쿨이 아니면 사실 그 학교를 보내서 공교육을 받는 게 그게 훨씬 낫죠. 하지만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경험을 하고 또한 뭐 개인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 공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어느 나라든 간에 한국이든 간에 미국이든 간에 저기 유럽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그런 국가들 간에 공교육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아이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아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좀 명백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토크 저도 한번 봤는데 거기서 말하는 핵심 같은 경우는 진짜 공교육 시스템은 진짜 그 국가, 그 정부 그거에 중점을 뒀지 아이들의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홈스쿨이라든지 제가 봐서는 공교육 시스템은 아닌 걸 보고 꼭 홈스쿨이 아니라도 일종의 대안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아이들이 있으면 지금 계속해서 한국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에 있는 공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향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 사람들도 그게 다 보이겠지만 할 수 없이 공교육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경교육에 되게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면 오히려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조금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죠. 하지만 부모로서는 충분히 역량이 있는 부모라면, 자기 철학이 있는 부모라면 그럴 능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부모의 능력을 떠나서 이제 부모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그런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엄마인데 그런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주변에 그런 이제 경험이 많거나 또는 이제 많은 지식을 떠나서 이제 지혜를 가진 부모님에게가 함께 이제 소통을 하면 이제 홈스쿨에 대한 어쩔지 제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홈스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 이제 지금 현재 홈스쿨을 하고 있는 주연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걸 떠나서 홈스쿨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 중에서 하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주연이 같아요. 네. 지금 홈스쿨링을 하면서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랑 홈스쿨에 비교하자면 공교육은 이렇게 다 짧은 시간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교육은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서 먹죠. 근데 홈스쿨은 자기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홈스쿨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공부할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공교육은 다르게 짜여진 그걸로만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 시간대로 그 시간 안에는 해야 하는 공부를 해야 해요. 근데 홈스쿨은 그게 달라야죠. 자기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점을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좀 더 스트레스를 좀 더 그런 압박감을 좀 더 적게 받을 수 있고 내가 자기 개발을 그 공교육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개발 잘 하고 있어요, 주연이? 네. 네. 지금 저희가 홈스쿨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 그럼 짤막하게 혹시 지금 30초 드릴게요. 그럼 나의 홈스쿨은 네모다 이렇게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0초 잠깐 드릴게요. 30초로 부족할 것 같은데. 자, 혹시 지금 제일 생각나는 분 한 명 있으면 한 명.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저는 나에게 홈스쿨이라는 그 질문을 대답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나가서 홈스쿨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잘 않아요. 근데 일종의 홈스쿨 어떻게 일종의 누나나 저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였죠 처음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집에서 있었던 홈스쿨은 아니죠. 왜 스쿨이라는 게 자체가 좀 약간 그 어떤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그런 홈스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 싶지도 않은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질문을 말씀드리자면 홈스쿨은 나에게는 그 과정 단계였죠. 유색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경험보다는 과정이요. 금방 은변이가 좀 덧붙이고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저한테 적합할 것 같아요. 유색한 경험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공교육으로 이제 교육받고 이제 자라가는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그냥 나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보통이면은 그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억눌릴 수는 있고 왜냐면 이제 공부에 대한 압박감과 그런 다른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런 스트레스감이 조금 더 유색한 색다른 스트레스? 이제 조금 더 다른 면의 그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도 다니고 공교육도 하고 해서 둘 다 알아보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서 유색한 경험이었다가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홈스쿨 제가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그냥 학교에 공교육을 다니면 이렇게 신경 쓰기 많아요. 친구도 신경 써야 하고 공부도 신경 써야 하고 뭐 시험도 신경 써야 하고 근데 홈스쿨 하면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홈스쿨 하면 자기의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져요.
나에 대해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제가 홈스쿨을 단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자면 홈스쿨은 나에게 성찰이다. 성찰이다. 지금 열심히 성찰하고 계신 주연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짤막하게 이제 토크쇼를 준비해봤고요.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분들도 있고. 네, 저희 1부에서는 여기서 저희가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점심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